해머스트렝스 라인 중에서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그래서 ISO 숄더 프레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해머스트렝스 라인들을 많이 촬영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그래서 지금 숄더 프레스에 대한 머신인데, 기본적으로 헬스장에서 해머스트렝스 머신이 되게 많이 보급화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용 빈도나 또는 머신 자체가 놓여진 헬스장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기존에 이런 해머스트렝스의 가장 유명한 머신들인 인클라인, 그리고 이런 미드로, 그리고 여기 DY로, 그리고 프론트 풀다운, 그 다음에 하이로, 이런 머신들은 사실 해머스트렝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운동감을 극단적으로 좀 평가를 좋게 받는 머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헬스장에서 해머스트렝스 머신을 보급하고 또는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신들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숄더 프레스는 나머지 언급했던 머신들보다는 조금 보급률이 떨어지죠. 이 슈퍼 인클라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퍼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가슴의 최상단이죠. 우리가 봤을 때 윗가슴도 있지만 윗가슴에서 이 쇄골지 라인까지, 어깨 전면까지 연결되는 이 가장 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슴 근육 축의 가로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최윗상단을 자극하는 머신이 이 슈퍼 인클라인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그때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급자가 사용 방법을 잘 안다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해머스트렝스 인클라인 머신보다 훨씬 더 윗가슴을 집중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궤적을 잘 숙지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오히려 중고급자, 고급자로 넘어가면서 매니아나 선수분들은 이 슈퍼 인클라인을 이 인클라인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정말 윗가슴을 자극하는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옆에 있는 이제 이 숄더 프레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좋은 숄더 프레스 머신, 즉 이 궤적을 알기 시작하면 다른 어깨 머신들보다도 더 독보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어깨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궤적을 정말 잘 아는 선수분들이나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이 해머스트렝스 숄더 머신을 극찬하고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매니아 층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해머스트렝스 숄더 머신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아스날 숄더도 되게 유명하죠. 사실은 이 아스날 숄더 머신의 장점은 정말 이 무게의 직결감, 다른 머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 아스날 특유의 찐득하고 그 무게로 누르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그립의 형태라든지 이 그립의 두께, 그리고 이 그립의 널링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머신의 구조 자체도 보면은 정말 직결적으로 그냥 무게를 빵빵 쏟아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레전드 어깨 머신 중에 하나로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 범스테드가 이 아스날 숄더 머신을 엄청 많이 이용했다가 어느 한 시점부터 우리 그 클래스피크 챔피언 아시죠? 크리스 범스테드. 그 시범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 이 아스날 숄더를 사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스날 숄더 머신의 대표적인 장점이 너무 많지만 단점이 특유의 어깨에 대한 과사용,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잘 사용하면 어깨 부상이 없지만,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깨라는 구조는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타 부위보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람 몸에서 360도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 자극이 가거나 잘못 힘을 전달됐을 시 한번 크게 다치면 이 회전의 반경이 극도로 줄어들죠. 그러면서부터 부상의 위험이 더 크게 증폭되는 경우가 큽니다. 어깨는 특히나. 그래서 초급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중고급자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깨 통증, 막 벤치를 미는데 선생님 어깨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아파요. 어느 순간부터 미는 운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랩을 다운을 하는데 어깨에 대한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어깨는 어느 정도 내가 힘이 발달되고 근육이 발달되고 운동의 강도가 올라갈 때 어깨가 가장 다치기 쉽습니다. 이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이지만 되게 유연하다고, 되게 유동적인 관절이라고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한번 다쳤을 때 많은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그 다친 부상의 리스크가 다른 타 부위의 운동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깨는 정말 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말이 사견으로 빠졌지만 이 아스날 숄더가 이 어깨에 대한 부상을 사실 유발하기 되게 쉽죠. 이 각도 자체를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어깨가 씹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잘 유발할 수 있는 머신. 그래서 크리스 범스테드도 어깨 부상 이후로는 아스날 숄더를 아예 배제했죠. 실제로 어깨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아스날 숄더의 특유의 무게 직결감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가 아프시다면 아스날 숄더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깨가 좋다면 아스날 숄더를 하셔도 그 아스날 숄더가 주는 특유의 무게감과 직결감으로 어깨를 더 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아스날 숄더 머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옆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 여기서 찍어서 보면 이 시트의 각이 어떻지? 거의 일자로 서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타 부위의 어깨 머신들 한번 잘 보시면 얘는 거의 이렇게 일자로 서 있거든. 해머 스트렝스 MTS 머신들 중에서도 가장 탑, 그리고 해머 스트렝스 MTS ISO 포함해서도 가장 탑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어깨 머신들 중에, 어깨 머신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독보적인 좀 원티어라고 하죠. 이 MTS 숄더 프레스. 어깨에 대한 자극, 어깨에 대한 뭐 무게감, 어깨에 대한 회전 자율성,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면서도 이 어깨에 대한 부상을 유발하지 않는 이 특유의 궤적과 이 그립의 자유도, 이런 것들을 봐줬을 때 MTS는 선수분들부터 초보자분들까지 누구나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원티어 머신 중에 하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체어의 각도를 보시면 눕혀져 있죠. 그렇죠? 눕혀져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보시면 ISO 숄더 프레스, 이제 분석을 들어가 ISO 숄더의 체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 눕혀져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눕혀지면 눕혀질수록 어깨의 안정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체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깨에 대한 부하나 어깨에 대한 직결감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어깨가 움직이는 이 회전 자율성의 궤적과는 조금 역행되는 궤적이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고 등을 상바지로 완전히 세웠을 때. 그래서 어깨에 대한 부상이 굉장히 많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아스날 숄더가 숄더 머신 중에서는 이 체어의 각이 거의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스날 숄더를 때렸을 때 이 어깨로 나아가는 이 직결감이 상당히 센 거죠. 그래서 이 아스날 숄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가 크다. 네. 그래서 아스날사에서도, 미국의 아스날 본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신형 버전부터는 이 의자의 체어가 앞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기울기를 눕힐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 숄더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운동 방법과 자세를 안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로 가져가거나 아예 가져가지 않고 어깨에 대한 자극을 이 아스날 특유의 운동감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MTS가 이 해머 스트렝스 숄더 머신 중에서는
해머스트렝스 숄더 머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수입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숄더 머신 정말 좋은 거 많다 라고 했을 때 그 원티어 탑 티어권에 들어가는 숄더 머신이 이 MTX 숄더 머신이죠. 그래서 저희 세로이즘 헬스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숄더 머신이고, 많은 그레이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매니아, 뭐 선수분들까지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머신 중에 하나고 정말 좋습니다. 요건 제가 그때 설명을 했죠. 저희 촬영 유튜브에 있습니다. MTS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밀리터리 프레스인데, 그래도 얘를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만 설명을 하기보다는 앞전에 이 숄더 머신들의 특징들을, 다른 브랜드들의 특징들을 알면서 숄더 머신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어의 각이에요. 이 ISO 해머스트렝스 숄더 ISO 같은 경우 체어가 모든 숄더 머신들, 다른 타 브랜드 숄더 머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의자의 각도가 눕혀져 있습니다. 시트의 각도가.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어깨 운동을 잘 가르치는 코치분들이거나 어깨 운동을 잘하는 선수분들 포함해서 어깨 운동의 약간 트렌드라기보다는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좀 한 단계 더 진화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각이 열렸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깨를 어깨 자체로 훈련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레터럴 레이즈나 프론트나 후면처럼 고립해서 하는 어깨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말고, 그런 운동 말고 프레스 자체로 어깨에 무게감을 줘서 어깨 자체를 키우는 운동에 대한 방법의 시야가 어깨 자체만 자극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깨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가슴 근육, 이 가슴에 대한 흉근에 대한 각도와 이 흉근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자세와 같이 밀어서 어깨의 이 약한 부위인, 어깨가 생각보다 진짜 약하거든요. 이 약한 어깨의 부위를 고립을 해서 부상의 위험을 같이 유발시키고 어깨의 근육에 대한 성장을 같이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은 최저치로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체형 자체를 같이 만들어서 어깨를 밀어낼 수 있는 운동 방법, 그게 이제 가슴 운동 같이 의자의 각을 눕혀서 어깨 운동을 하기 시작한 운동 방법론이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한 3, 4년 전쯤에 이승철 선수분 아시죠? 이승철 선수분께서 숄더 프레스를, 밀리터리 숄더를 스미스 머신에서 하시는데 어떤 각도로 진행을 했냐면은 진짜 거의 이 각도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 각도. 진짜. 이거 보면은 거의 이거 숄더 프레스 각도가 아니라 무슨 각도다? 인클라인 체스트 각도죠. 또는 이거보다 한 이렇게 한 칸 정도만 높이는. 그래서 숄더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숄더를 보통 거의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죠. 그쵸? 네, 세워서 들어가는데 거의 이 눕힌 각도에서 숄더의 방향성을 잡아서 저는 그때 이승철 선수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어깨에 대한 부상을 크게 입은 이후로는 이렇게 각도를 눕혀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거를 촬영분을 봤는데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저 각도에서 어깨를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깨 근육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영상으로도. 그리고 그때가 4, 5년 전이었어요. 지금 이승철 선수의 어깨는 그때보다 더 성장해 있죠. 그렇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운동 방법론이 결국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물론 맞고 틀리다의 운동 방법론은 없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니까. 그래서 이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어가 눕혀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흉추와 흉곽에 대한 안정성을 굉장히 잡을 수 있게 용이한 자세로 돼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점점 서 있으면은
허리의 아치는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누르는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부가 풀어지고 점점 복압이 풀어지면서 허리의 아치는 강하게 압박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정해진 궤적에서 어깨가 점점 들리면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는 애시당초 완전히 흉곽과 흉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끔 체어가 거의 눕혀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잘 보면, 생각해 보면 이 각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인클라인 스미스와 거의 비슷한 각입니다. 예. 무슨 소리냐? 외국 선수들이 이 방법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국내 선수들도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죠. 보통 어떻게 하죠? 가슴하고 이어서 바로 어깨를 하죠. 왜냐? 가슴 운동을 하면서 어깨 근육이 굉장히 많이 사용 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어깨부터 처음부터 들어가봤자 어차피 웜업하고 어깨 근육을 자극하고 어깨 근육에 피가 쏠리고 자극이 누적되면서 일정 그 누적 시점 이상부터 우리가 어깨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의 강도가 나오는데, 그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예열하는 과정을 가슴 운동할 때 이미 얘가 다 움직여지니까, 예열이 다 끝나버리니까 바로 이어서 어깨를 본 세트로 짧게만 하더라도 어깨 처음부터 진행했던 1시간 반, 2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가슴 운동하고 예열 시간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깨를 본 운동으로 한 30분에서 길어야 40분 정도만 진행하더라도 어깨에 대한 운동 강도를 어깨만 들어갔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국내 선수분들도 이렇게 같이 어깨와 가슴과 어깨를 같이 끌고 가는 훈련에 대한 방식이 많아지고 있죠. 저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회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슴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에 대한 참여도가 되게 높아져서,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슴 운동을 잘한다는 가정하가 아니라 그래도 가슴 운동을 중급자 정도의 수준으로 했다는 가정하라면, 그리고 나서 이어서 쉬지 말고 어깨를 한 10세트 정도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깨를 처음부터 어깨 하는 날처럼 들어가서 어깨를 20세트 한 거와 마찬가지의 운동 강도로 어깨를 털었다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깨 머신 같은 경우는, 이 해머스트렝스 숄더 머신은 이렇게 거의 누워서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나는 지금 가슴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가슴으로 들 거고 가슴 근육으로 들어서 어깨를 같이 동반 참여를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내 안은 이거 지금 어깨 머신이니까 어깨로만 들어야지 라는 것보다 무게를 적어도 20%에서 30% 더 올릴 수 있어요. 예. 왜냐, 어깨 뒤는 지지할 수 있는 근육이 없거든.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매트리스가 없어요. 근데 가슴은 뒤에 뭐가 있다? 승모근과 등이 있습니다. 예. 즉 내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근육이 많을수록, 뒤에서 지지할 수 있는 매트리스의 면적이 클수록 무게를 더 많이 칠 수 있고, 무게를 더 쳤을 때 안정적으로 넓은 건물이 대지에 더 안정적으로 박혀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운동하려기보다는 이 면으로 어깨를 같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셔야 이 전체적인 체형이 벌어지면서 프레임이 바뀌고 어깨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야로 운동을 하시는 게 결국은 몸이 이뻐지는, 몸이 멋있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무게를 엄청 많이 치고 하나하나 운동의 강도를 엄청 잘하는 선수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퍼스트콜 또는 뭐 정말 병풍이 아닌 체급전에서 1등, 2등을 하는 선수들은 근육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뭐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몸의 형태가 이쁘고 심미적으로, 시각적으로 선이 다 따여진 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은 미학적으로 좋은 몸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만 발달시켜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니아분들도 선수분들도 정말 무게 많이 치고 정말 운동 강도 높지만 몸이 안 이뻐서
성적이 나오질 못하고 몸이 안 이뻐서 프로카드 대회에서 체급전에서 1, 2위를 못하고 퍼스트콜도 들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결국은 체형에 대한 심리적인 발전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 안에서 조각조각 나눠지는 근육의 형태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어깨 운동이 이런 가슴 전체를 움직이면서 상체 전반적인 형태를 인지한 가운데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안정성 그리고 체형적인 심미성 이것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면으로 밀어내고 뒤에 매트리스인 등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무게도 더욱더 많이 칠 수가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이런 머신에서 보여지는 이런 발판들 보이시죠? 이런 발판들 앞에 프론트 풀다운도 마찬가지로 이런 발판들 네. 이런 발판들이 놓여진 게 넓은 데서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이 발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진 게 아닙니다. 예. 이 발판의 위치에 발을 갖다 댔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무리가 되지 않는 동작과 체형의 구형이 완성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얘도 예를 들면 발판이 옆에서 지지해서 넓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으로 발판을 앞이 아닌 이렇게 뒤로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흉곽에 대한 안정성이 탄성이 아치형으로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이 상태에서 발을 만약에 앞으로 빼버리면 이게 죽어요. 이렇게 허리가 죽으면서 복부의 탄성이 죽죠. 근데 얘를 뒤로 보내면 골반이 이렇게 전만으로 되면서 흉곽이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발의 발판조차도 다 각도가 계산이 되고 체형을 가장 안정적인 체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지금 어디, 발판이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얘도 앉았을 때 발을 대부분 여기에 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올라갈수록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지탱을 한 가운데서 무게를 쳐야 적은 무게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발판이 놓여진 이유를 아시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발을 놓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체간이 올바르게 쓰고 몸에 탄성이 생긴다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 복부에 코어가 잠기고 탄성이 생기면서 다른 유기적인 근육에 대한 탄성들이 다 같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도를 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유도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숄더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막 이렇게 발 이렇게 뜨는 사람 있죠. 이렇게 하는 그건 지지는 했는데 발에는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과 잡았을 때 얘가 진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얘가 땅바닥으로 박는 힘이 유지된 상황에서 어깨를 들어가는 거는 무게를 20-30% 더 못 치지만 어깨로 전달되는 부하의 폭발력은 상대가 안 돼요. 하지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밑으로 눌린 상태에서 몸의 하지는 밑으로 눌러간 상태에서 상체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어깨는 위로 중력을 거스르면서 무게를 치는 것과 그냥 갖다 대기만 하고 하지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허리와 그냥 상체로 같이 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하지로 지지하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네. 대퇴부가 다 쪼개질 정도로 밑에를 누르고 어깨가 다 날아갔다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삼두와 관절로만 다 밀어서 어깨 그 무게가 전달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어깨 운동이 많이 망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 해머스트렝스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의자의 체온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야 됩니다. 네, 많이 내려야 돼요.
왜 많이 내려야 되냐? 정면에서 보시면 얘가 어깨선 보면 이 그립과 이 어깨선이 요 격차가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밀어냈을 때 어깨에 대한 부상과 부하가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MTS나 아스날 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스날 숄더도 잘 이용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는 경우 있습니다. 본인이 딱 알아. 이러면 왠지 맞을 것 같죠? 이러면 자세가 왠지 딱 나올 것 같고 하는데 이 각이 여기서부터 이 높이보다 어깨를 한 단계 더 낮춰 볼게요. 어깨를 더 한 단계 낮춘다면 의자를 더 낮추는 거거든요. 의자를 더 낮추면 어깨가 훨씬 더 내려왔죠? 이러면은 안정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왜? 더 밑에서 안정적으로 받아서 위로 올리니까. 그리고 내릴 때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궤적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이 그립과 어깨에 대한 이 높이 차를, 단차를 거의 또는 동일하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 기시점이. 그럼 여기서 적어도 이 정도 지점에서는 받쳐서 밀어줘야 안정적으로 밀고 내릴 때도 부상이 없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을 하면 이미 올릴 때 힘도 못 받고 내릴 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씹히면서 부상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잡았을 때 이 그립과 어깨의 높이 단차가 많아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의자를 이렇게 여유분이 많으니까 왠지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어때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립과 별 차이가 없어. 어깨 높이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의자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춰서 몸이 아래로 완전히 박혔다는 느낌이 드시면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하시면 무게를 받아서 올리고 내릴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해머 스트렝스 숄더 머신 같은 경우도 의자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낮춘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운동,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가슴 운동으로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흉추가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되거나 말려있지 못해요. 난 가슴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흉곽이 완전히 확장됩니다. 흉추가 완전히 체간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체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선으로 따서 어깨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면 자체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잡았을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좁게 잡으시면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내고, 그래서 어깨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가슴 근육이 움직이네 라는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이 쇄골지 라인의 가슴 근육이 같이 올라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로 움직여야지, 어깨 근육으로 얘로만 자극이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그렇게 많이 자극을 못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했을 때 이미 난 지금 윗가슴 최상단으로 같이 밀어 올려서 얘는 알아서 먹겠다라는 생각,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시면 세트가 끝났을 때 가슴 근육에 대한 느낌도 오시겠지만 어깨로 부하가 다 걸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우 안정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말 좋아하는 어깨 머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스코형의 짐단속에서도 밀리언짐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해머 스트렝스 숄더 머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거에 대한 사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머신을 놓지를 못해요. 예.
얘만큼 안정적으로 얘만큼 어깨를 면으로 따서 진행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만큼 시트가 누워진 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ISO 숄더 해머 스트렝스 머신은 어깨를 자극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눕혀진 이 체어의 각도와 자연스럽게 발을 뒤로 패드에 갖다 댔을 때 체간에 대한 확장을 자연스럽게 돕고, 이 그립의 휘어진 각도는 자연스럽게 어깨에 대한 자극과 흉곽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얘는 어깨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운동을 같이 사용한다는 느낌. 즉 가슴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순간 가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어깨로 더 잘 가고, 어깨로 매우 안정적으로 면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뭔지 아시면서 내가 되게 이렇게 선으로 움직였구나. 그래서 어깨로 약간 자극이 이게 어깨로 정말 오는 건지, 그래서 레터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후면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으로 다른 운동을 찾지 않고, 프레스만으로도 어깨의 전면으로 완벽한 부하가 걸리고 면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좁게 잡기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잡으셔야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잡으셔서 좁게 잡는 순간 전완근의 각이 안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넓게 잡아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죽인 상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운동, 즉 면으로 전체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치를 걸어버려서 체간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잡아서 체간을 걸고 그대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로만 이런 식으로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등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가슴 운동을 생각하시고 면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면이 다 활용이 되면 선은 이미 다 나가지 않거든요. 면을 썼기 때문에 선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면으로 어깨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어깨 운동들이 이미 수축과 이완이 이렇게만 해서 하더라도 면으로 이미 얘를 잡아서 쳤기 때문에 관절을 다 쓰지 않더라도 얘로 부하가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해머 스트렝스 밀리터리 이 숄더 머신은 매우 좋은 머신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보유한 헬스장이 있다면 꼭 한번 얘를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시고, 얘를 진지하게 가슴 운동과 같은 면으로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어깨 운동을 하는 방법을 얘 기구를 통해서 그 개념을 한번 딱 깨우치시고 바꿔보신다면 다른 어깨 운동들에 대한 개념이 싹 다 바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얘를 통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만족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면서 어깨를 동반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가슴 뒤에 있는 매트리스의 역할인 등, 승모근의 역할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올라가고, 그리고 매트리스가 두껍고 넓은 등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어깨를 매우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게 무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즉 나무의 기둥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가지가 움직이는 것과 나무의 기둥이 그냥 쪼그라든 상태에서 가지만 움직이게 되면은 가지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하신다면 패러다임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해머스트렝스 숄더 머신이 있는 곳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